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셋 얘기입니다. 오늘은 피셋 얘기 중에서도 자료 해석, 그 중에서도 계산 연습을 어떻게 접근하고 들어가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계산 연습이라 함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하고 계시지만 제가 느끼기에 정작 제대로 하고 계신 분은 많이 없지 않나 싶은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 때 썼던 방법 중에 괜찮았던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계산 연습은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막히거나 계산 실수가 너무 잦아서 자료 해석 점수가 아쉬우셨던 분들이라면 꼼꼼히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 일단 자료 해석 계산 연습을 할 때 매일 한 장씩 꾸준히 한다는 분들 대체 노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고요. 당연히 시도를 해주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수험생으로서 꾸준히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 자세는 긍정적으로 사고 아주 높이 평가하지만 그게 계산 실력을 확 끌어올려 줄 거라는 기대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맨날 한 장씩 푸는 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각 적성 시험별로 적합한 계산 접근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NCS는 조금 더 세밀한 계산,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고요. 자료 해석, 피셋의 자료 해석은 그것보다는 덜 자세하게 들어가도 되지만 어쨌든 세 자리, 네 자리까지는 계산을 해야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상황 판단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덜 자세하게 계산해도 되죠. 이거는 상황 판단 계산 문제가 아닌 일부 그 숫자가 나오는 문제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황 판단의 계산은 정확해야 될 때가 있긴 해요. 어쨌든 얼추 이렇게 대략적으로 흐름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험이 뭔지에 따라서 일단 계산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냐에 대해서 접근을 달리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저는 피셋을 했고 자료 해석을 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자료 해석을 기준으로 마저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료 해석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 자리에서 네 자리까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자리를 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수에 대해서도 판단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데에는 매일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 빨리 푸는 사람들이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 중에 나와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맨날 하던 계산 방식으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수많은 강사분들의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쓰지 않는 방법들을 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놀랍게도 강의를 들으시라는 겁니다. 너무 허무하신가요? 하지만 진짜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강의도 단순히 그냥 듣고 오 좋은 방법이다 이러고 끝내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어서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수강을 해야 되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료 강의를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산 특강 강의들을 사이트별로 비교해보고 이 강사님이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해가지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딱 듣게 된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이 강사의 방법을 일단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 비효율적인데. 아, 이렇게 하면 괜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 이전에 내 계산보다 더 느려지는 것 같은데. 이 생각 드실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계산 강의 들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듣고 있어야 되지? 나 진짜 바쁜데. 이거 들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도 오만하게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자료 강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자료 해석에 있어서 나보다 나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쓰는 계산 방법 중에는 분명히 효율적이고 나에게 잘 맞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쯤은 따라해보시고 한 번쯤은 체화를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정말 습관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알려준 거였는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계산을 이렇게 한 건지 헷갈릴 정도가 되면 이제 나도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가 되는 거니까 럭키비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의를 들을 때는 제가 어떻게 빨리 푸나 보자 이런 느낌보다는 저거는 내가 무조건 배워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계산 강의를 처음 들을 때 굉장히 차가운 시선으로 강의를 봤었고 그걸 이제 반복해서 보다가 점점 체화가 돼가지고 나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강의를 들었으면 강사가 이제 뭐 숙제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키는 건 무조건 다 하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피셋 강의 듣는 법도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피셋 강의들을 들을 때 수험생의 자세가 굉장히 오만한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겸손한 마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꼭꼭 말씀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하세요. 그리고 시키는 건 언제나 다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듣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할 얘기가 많으니까 나중에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문제를 시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키는 걸 다 푸세요. 그리고 그 풀 때는 무조건 그 이상을 더 많이 하려고 하셔야 돼요. 계산은 이제 뭐 계산 특강을 만약에 실강으로 가서 듣는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이 될 텐데, 그 평일 있잖아요. 만약에 주말 토요일에만 강의가 있어요. 그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가 싹싹싹 비잖아요. 그 기간에도 나는 계속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최하가 될 만한 방법인지, 아니면은 이건 좀 아무리 해봐도 좀 나랑 별론데 인지를 판단하시는 거죠. 그 판단은 최소 일주일은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에 수업을 들었으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한번 쭉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인강으로 계산 특강을 들어요. 그러면 한 번에 촤르륵 몰아서 들으시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신 걸 알고 있긴 한데, 가능하다면 하루에 조금씩 끊어서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내 방법을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체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이걸 친구랑 강의를 같이 듣기로 했어, 아니면은 뭐 VOD 스터디를 하기로 해서 그거는 한 번밖에 못 들어, 몰아서 듣는 거밖에 나에게 방법이 없어, 이러시면 일단 방법들을 최대한 다 적어둬서 내가 나중에 적용을 할 때 헷갈리거나 애매한데? 라고 느낄 소지가 없게 만들어 두시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는 그 방법들을 최소 일주일 정도는 계속 풀어보시면서 나한테 체화가 될 만한지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은 강의를 듣고 끝이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 장씩 푸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풀이 방법을 익혔으면 그 방법을 가지고 문제집 한 권 정도의 분량을 계산 연습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고시촌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으면 아실만한 계산용 교재로 한 번 아니요, 한 3-4번 진행한 것 같아요. 한 3-4번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한 요만한 손 한 마디 정도의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주말 동안 다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거를 1년에 3번 정도 하니까 계산 실력이 확 느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주말이 진짜 지겹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 한마디만한 계산 문제집을 하루 종일 계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지루해서 힘들어요. 그게 막 머리가 쥐가 날 것 같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머리가 너무 반복 작업을 하다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걸 경험해 보시면서 극복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비로소 계산이 한 걸음 더 올라간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약간 인정욕구, 스스로의 인정욕구를 이용해서 그런 학습을 했었고, 그게 할 때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었는데, 하고 나서 반복해서 지켜보니 그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몰아서 많이 푸는 연습을 해보는 거 여러분들한테 강추드립니다. 추천. 그래서 자료에서 계산 연습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제 주로 드리는 답변은 계산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라. 듣고 나서 그 방법을 나한테 최대한 체화 시켜보시라. 그리고 체화를 시킬 때에는 하루에 한 장씩으로 연습하지 마시고 주말 이틀 동안에 문제집 한 권 끝내기, 이런 식으로 최대한 몰아서 연습하는 거를 꼭 해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계산은 사실 이렇게만 해보시면 충분히 빨리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5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도 이제 난 너무 늦었어, 얘는 왜 영상을 이제 올려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말에 한번 이틀 몰아가지고 계산 문제집 한 번 끝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계산 실력도 계산 실력이지만 내가 계산을 위해 이렇게 노력을 했다, 연습을 했다, 이런 자신감도 생겨서 피셋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를 내가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그 주말 동안 12시간 동안 정말 쎄 빠지게 풀었다, 약간 이런 거를 나한테 한번 딱 각인시켜주면서 나 자료 해석을 위해 이렇게까지도 노력해본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자료 해석의 계산 연습 어떻게 하면 되나요?에 대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에도 더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